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는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0분 동안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에서 바로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들, 종목명도 알려드리고 또 개장 이후에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러시아에서 쿠데타 소식이 들려왔지만 하루 만에 철수하며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6조 5천억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거래소에서는 건설과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4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오름폭을 줄이면서 1,306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양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582선에서 마감됐고 코스닥은 88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마쳤습니다. 이어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빅테크주들이 조정받으면서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3%대 약세를 보였고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유럽 포럼 참석과 5월 PCE 가격 지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에 나스닥이 1% 넘게 내렸고 다우와 S&P 500 지수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할 우리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매일 아침 8시 30분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급등하는 종목들 발굴해서 시황 분석부터 종목명 그리고 그날 움직이는 테마와 섹터 분석 그리고 타점까지 꼼꼼하게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자리 옮겨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어제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 진행되고 있는데 방송에서 바로바로 시원하게 종목명 공개해 주시고 개장 직후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 위치까지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 정말 손쉽고 또 그렇게 쉬운 매매 방법으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가워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더욱더 힘내서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종목들 발굴하는데 좀 기운을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좀 첫 방송 끝낸 소감을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이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좋은 정보와 좋은 시장의 팩트를 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 정말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참여하게 찾아뵙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사실 가장 기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기운을 얻어서 오늘 종목 발굴은 더욱더 좀 힘을 쓰셨을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안 좋은 종목, 좋은 종목 이렇게 선별해서 드리겠습니까? 매일 좋은 종목이 나가야 네.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네. 한번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게 만드는데 본격적으로 인사와 소개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이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만 잡습니다. 종목과 시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두 종목 식초가 그리고 팍스 밀키트 공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 오신 종목 두 가지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시장 분석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번 주에 지켜볼 만한 테마와 이슈 다 철저하게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우선은 시장 얘기부터 한번 잠깐 듣고 갈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오름세로 마쳤는데 또 아침에 확인하니까 미국 시장은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빅테크주들이 많이 내렸었죠. 네, 맞습니다. 전일 설명드렸던 내용들처럼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레벨 부담감이 현재 시장에는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 금리의 레벨에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다. 고금리의 레벨에 있어서는 기술주들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일 시장의 글로벌 IB에서 현재 목표가를 하향하는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표출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즉 금리의 레벨이 높은 것만 우리가 바라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최근에 상승 흐름이 강했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이는 결국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순번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나이키라는 기업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은 현물에 대한 이 투자 포지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시장에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제한적인 영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초점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가 아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배제를 하고 어찌 보면 우리는 현물에 대한 향후 방향성 그리고 언제든지 이 현물의 고평가 논란에 시장이 유동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포인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일 또한 강조드렸던 내용으로 시장은 결국 PC 디플레이터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이 금요일 PC에 대한 선제적인 경계 매물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제 또 현물의 실적에 영향력이 가는 실적 발표가 있었죠. 대표적인 크루즈라는 기업입니다. 크루즈라는 기업 이름에서도 뭐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크루즈 여행할 때 그 크루즈였나요? 종목명은 카니발이고 크루즈 여행을 네. 하는 이 선박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여행주로 이 미국 시장이 분류가 되는데 이 크루즈라는 기업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 시장에 그리고 여행주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네. 여행에 대한 소비에 대한 이런 니즈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결국 소비 기업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전일도 국내 증시에서 보였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도 이 시나리오는 배제를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 예상보다 없었다. 좀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이 원자재가 바로 이 유가입니다.
네. 유가, 천연가스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는 즉 원자재 시장에선 큰 우려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 가장 민감해야 될 원자재 시장에선 현재 우려감으로 표출하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배제하고 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오히려 오늘 국내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이 엔비디아의 고점 논란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따라서 우리는 국내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결국 약세로 흘러갈 배경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약세에 대한 저점 매수세로 반응을 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약세 흐름 대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갈 곳 없는 수급과 시장의 매수세가 아주 만일 전일 설명드렸던 개별주나 2차 전지 중심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두더지 잡기 흐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관전 포인트를 잡고 좀 이어나가셔야 한다. 시장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시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미국 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 예측까지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요즘은 순환매 너무나 빠르게 돌고 있고 개별주 장세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까지 함께 오르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지만은 시장이 지금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딱히 막 특별한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황에서 저희가 좀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고 그날 움직이는 테마들을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 우리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장이 끝나고 다음 날 저희가 시초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2종목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개장 직후에 바로 타점까지 짚어주고 종목명 방송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 정말 쉽게 저희 밀키트처럼 그냥 이렇게 뜯어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들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자료 준비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2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면 될까요? 예,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공개할 종목은 바로 SY라는 종목입니다. 자. 저 이 종목 좀 알아요. 아십니까? 그 샌드위치 패널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이 샌드위치 패널뿐만 아니라 네. 모듈러 주택 쪽에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다 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SY 같은 경우에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조 7천억 이상, 매년 1조 7천억 이상, 7조 8천억 이상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에 수조 원의 지원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EU 가입 조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글로벌한 시장에서 우크라이나를 EU 쪽 국가로 가입을 시키는 대신 지원을 해주자 이런 방향성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관전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결국 포인트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시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타이틀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배제하고 가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재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다라는 건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이유에서 러시아도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압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러시아가 철수했던 내용들도 네. 마찬가지로 이런 EU 쪽 국가 그리고 유럽 쪽 국가들도 다 같이 합세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재건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네.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배제하고 우리는 재건에 대한 시장의 진행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만약 재건이 진행이 되고 네. 피난민들이 갈 곳이 없고 많은 인부들이 이렇게 수용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의식주 중에서 주거지 않습니까? 그 또 댐 폭발 사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음. 길거리에 해달, 수달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냥 그렇게- 길이 거의 네. 하천화가 돼버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 이 피난민들도 그리고 음. 이 인부들도 잘 곳, 숙식 제공할 곳이 그렇죠. 없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주 중에 결국엔 재건이라는 타이틀로 본다면 우리는 의식주, 주거에 대한 니즈가 가장 강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장 연관성이 깊은 기업이 바로 이 SY라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 모듈러 주택 3곳, 1,20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앞서 드렸을까요? 자,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현장에서 집을 바로 조립만 하면 집이 완성되는 우리가 일종의 레고 장난감 같은 그런 이런 네. 자택 주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처럼 자리에 설치만 하더라도 하나의 집이 생겨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립만 해서 네. 집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시설이 이런 기술력이 전쟁 그리고 재건 그리고 향후에 뭐 네옴시티 같은 이러한 우리 대규모 공사 수주 프로젝트에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피규어 만들듯이 조립만 하면은 집이 완성이 된다. 앞서서 뭐 전문가님께서 의식주 중에서 주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많은 비가 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사실 저희가 뭐 의도 중요하고 식도 중요하지만 지붕이 일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겪은 국가에서는 이 집에 대한 이 주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네. 네, 물론 뼈아픈 과거 이야기지만 대한민국도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모듈러 주택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시장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K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수혜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SY 분석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무적으로만 보더라도 SY라는 기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SY라는 기업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또한 굉장히 우상향하는 매출 또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현재 뭐 2023년 가이던스는 아직 공개가 투명하게 되진 않는 모습이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듈러 주택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시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향후에 뭐 네옴시티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복구에 전체적인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이 발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기업의 우상향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테마성 구간이지만 재무 또한 우상향으로 기업의 가치 또한 밸류 또한 업사이드가 되는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SY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첫 번째 밀키트 종목 SY 관련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전쟁이 지금 작년 2월에 시작해서 이제는 뭐 거의 1년 반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다들 종전에 대한 희망이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 네옴시티 아직까지 사실
첫 삽도 뜨기 전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서 현대건설, 사우디발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건설주들, 재건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앞으로 좀 기대해볼 모멘텀이 많은 것 같은데 앞서 전문가님 보여주셨던 PPT에서도 이 K 모듈러 관련된 기업 세 곳이라고 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이 SY를 주목해봐야 하는 그 이유는 재무제표도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우선은 전문가님께서 종목은 미리 알려주고 계시고요. 장이 잠시 후에 한 1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장이 열리고 나면은 가격 전략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개발한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전략까지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SY에 대한 이 타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또 전문가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종목만 드리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 종목도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우선 어떤 관련된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 시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 전지입니다. 아, 2차 전지 이거 진짜 하나씩은 꼭 담아둬야 되는데 예, 어떤 맞습니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2차 전지 내에서도 결국에는 응급제 쪽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양극재 종목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그룹주들 시장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네. 결국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배터리가 늘어나고 전기차가 늘어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양극재라는 소재가 들어갔을 때 네. 그 이후에는 과연 뭐가 늘어날까? 시장이 확대가 될까? 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럼 그 많은 충전 시설이나 오래가는 그렇죠. 이 배터리의 이 속도라든지 출력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아마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고질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지켜볼 종목, 오늘 분석해볼 종목 애경케미칼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이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현재 가장 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응급제는 출력 양과 그리고 인프라 확대 그리고 고속 충전 이 세 가지 타이틀이 응급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제 주변에도 이제 전기차 뭐 친환경 하면서 관심 가지는 분들은 많은데 아직은 충전 시설이 우리나라에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충전 시설에 대한 부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충전을 하더라도 한 번 네. 했을 때 급속 충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에 따른 이제 응급제의 역할이 그렇게 충전 속도나 이제 인프라 확대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시장에 이미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전기차의 성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소재들이 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제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고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소재들이 이제 앞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네. 그 중에서 애경케미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이것도 준비해 오셨겠죠, 아, 전문가님께서? 당연하죠. 이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이 네. 차차 곱씹으며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케미칼 2차 전지 기존 소재 대체품 잇따라 상용화 이런 타이틀이라는 게 현재 시장에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기존의 흑연 실리콘 음극재, 기존의 흑연 음극재는 뭐 가격은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결정 구조가 장점인 반면에 이 에너지 저장 용량의 한계가 이 단점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흑연의 실리콘을 이 첨가해 이 충전 속도와 지금 현재 용량을 늘린 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했고, 이 음극재가 이 지금 현재 애경 케미칼의 주요 이 매출 그리고 향후 먹거리 이런 내용으로 현재 애경 케미칼의 주가 상승이 52주 신고가 및 신고가 돌파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음극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입니다. 자, 음극재 관련주인 건 알겠습니다만 CATL, BYD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진행을 하는데 도대체 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결국엔 CATL이라 이 BYD라는 기업은 중국계 배터리 기업이에요. 네, 중국에서 되게 미국 시장 지금 꺾으려고 엄청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CATL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이 배터리 점유율을 차지했을 때는 1위 기업이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의 국가에 대한 이 특성이 있죠. 대한민국은 뭐 배터리를 당연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미국과의 커넥팅이 있다 보니 뭐 우선적으로 진출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뻗어나가는 반면 중국은 내수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내부적- 안에서 뭐 네. 잘 돌고 돌 수 있죠. 맞습니다. 내부적인 이 기업들의 이 배터리라든지 내부적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이 중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또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CATL이라는 기업이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진행을 한다. 아, 기존에 들어가던 소재에 나트륨을, 리튬을 대체를 해서 네. 정말 저가형 배터리, 아, 정말 보급형 배터리를 추진해 향후 배터리와 전기차의 원가를 절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발표된 또 한 이슈죠. BYD라는 기업도, 네. BYD라는 기업도 지금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을 하겠다. 또 이런 내용들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분류되는 기업이 바로 이 음극 소재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애경 케미칼. 애경 케미칼이 네. 배터리로도 긍정적인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초저가형 배터리의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음극재에 대한 충전소, 인프라, 그리고 출력 속도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애경 케미칼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나트륨 배터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나트륨 배터리가 향후 시장을 막 잠식해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나트륨 배터리, 우리나라 국내 시장 배터리 3사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앞서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전에 저가형 배터리인 LFP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 리튬 인산철. 맞습니다. 네.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저가형 배터리로 CATL에서 마찬가지로 출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기업들은 이런 저가형 배터리는 맞지 않다. 이런 전기차 배터리는 보급형으로 알 수가 없다 하고 배제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LFP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배터리 3사들은 예상을 했지만 네. 테슬라가 버젓이 우린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맞아요. 하다 보니 시장에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전기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터리 3사들이 뒤늦게 이 저가형 배터리에 나서고 이 저가형 배터리 공략에 나서면서 LFP 배터리를 재개발하고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나트륨 배터리, LFP 배터리보다 더 싼 배터리를 CATL에서 출격을 하고 테슬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네? 네.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LFP 배터리 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배터리 3사들도 조금이나마 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산업통상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는 어찌 보면은 큰 성과를 거두든 거두지 못하든 결국
개발과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다.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경케미칼은 자연스럽게 이 성장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분석 마치도록 네. 하기 전에 재무제표 한번 보여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제가 오늘 항상 그리고 늘 항상 매일 아침 밀키트 종목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데 재무제표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이 좋은 이슈인 건 알겠어. 알겠지만 문제가 있는 기업이냐 혹은 정말 그 사업을 하는 기업이냐 말 그대로 관련주로만 분류되고 시장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은 시세만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런 연관성이 정말 실질적으로 재무나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네. 다음 화면 보시면서 재무제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뭐 R&D, 연구 성과 비용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무제표 항목 또한 계상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성과 향후 이 R&D 쪽으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영업이익률의 감소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또한 최근에 이 합병을 진행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현재 유보율과 탄탄한 재무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한 향후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그러한 소재에 대한 기업이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현재 우상향 흐름이 나오더라도 배당 또한 이렇게 풍부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적극적인 공략을 해도 무방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애경케미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린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두 번째 시초가 공략 가능한 밀키트 종목은 바로 애경케미컬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관련된 테마라든지 이슈만 들으면은 아니 저희가 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애경케미컬에 집중해 봐야 할 이유가 또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재무제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탄탄한 기업이라는 점 어제부터 사실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어제 오늘 총 4종목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좀 너무나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종목 준비해 오신다는 점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인 애경케미컬 저희가 음극재 그중에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6월 27일 화요일장 시작한 지도 2분여가 지나갔고 잠시 후에 전문가님이 차트상 전문가님만의 다크호스 기법으로 인해서 저희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7일 화요일 현재 시간 9시 2분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양지수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강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 정도 내리면서 2,576포인트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4% 내리면서 876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보시자면은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오늘장 200억 넘게 장 초반부터 팔자세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380억 정도 매수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는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와이어블이 지금 22% 넘게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주가는 2,49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긴 장대 양봉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 종목 조금 더 살펴보시자면은 기가레인이 현재 10%, 11%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솔리드도 8%대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바이오 인식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엑스페릭스 어제
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장 벌써 장 초반부터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3연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예전 이름이 슈프리마 아이디였죠. 화학 제품 관련해서 신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 무상증자 권리락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진입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 쪽 테마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흥하해운이 5%, 대한해운도 2%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HMM과 KSS 해운, 페노션까지 모두 다 1% 내외의 강세로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보시면은 큐렉소가 가장 강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관련된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의료용 로봇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5%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비스토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 의료기기 관련 전문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오늘장에서 8% 넘는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루닛을 필두로 해서 의료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장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장 우선은 지수와 수급 그리고 테마 개별 종목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장이 지금 열린 지 한 5분 30초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만의 다크호스 기법으로 또 알려주셨던 오늘장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들의 타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올게요. 네, 6월 27일 화요일 오늘 좀 비는 이제 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약간 먹구름이 마찬가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저희는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Y와 애경케미컬 오늘장 저희가 어떤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직접 차트상 설명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Y부터 한번 우리 다크호스 기법 어제 보여주셨던 그 까만 선으로 네. 확인을 해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예정이고 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빠르게 우리 장 초반이니까 좀 급하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 바로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크호스 선이 지금 현재 흐름이 굉장히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근데 SY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시초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험을 가질 구간은 아니다. 어찌 보면 이 양봉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건 이에 따른 저점 매수세와 반발 매수세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와 익절가, 손절가를 정확히 잡고 넘어간다면 이에 따른 우리가 다크호스 라인에 따른 우리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와 이 우리가 목표가, 손절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5,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75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현재 4,200원 구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라인 상단선인 5,25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저희가 다크호스 최종 상단 라인인 네. 5,750원 구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선 SY는 최근 강한 상승을 모멘텀을 받고 이렇게 흘러간 종목 중 하나인데 이 상승 흐름이 나온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최근 시장에 일시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락인지 혹은 반등의 기미일지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우리는 해답을, 열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최근 강한 상승이 들어왔던 두 개의 캔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캔들이 다크호스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 두 개의 캔들을 한번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하단을 한번 보게 되시면 이 두 가지 묶여있는 두 개의 캔들을 하나의 강한 상승 양봉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에 확실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매수세가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빠져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네. 쉽게 매수세라는 건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강한 캔들과 정확한 명분이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주목을 받았던 이유고 이에 따른 다크호스 라인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난 종목에서 이 강한 캔들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고 가는 현재 구간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제공해드린 이 현재 구간이 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일부 매도세가 반영이 되고 이에 따른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통상적인 가격대가 4,910원 구간, 지금 현재 구간부터 제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제공해드린 5,000원대 구간부터 4,750원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주 만일 이 세력을, 이 물량을 쥐고 있는 주체들이 물량을 던져버린다면 그 이후에는 약세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항상 대응을 할 때는 손절가와 이탈 범위를 잡고 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호스 라인을 보며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 지금 현재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모두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 이 기법이 가장 투자자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오늘 SY에 대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이런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서 또 SY의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우선 한 0.7%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주가 현재 4,93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딱 매수 가능한 밴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4,750원에서 5,000원 사이 구간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께서 1차 목표가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을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는 5,250원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서 2차는 저희가 5,750원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까만 선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너무나 쉽게 가격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음 종목 애경케미컬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애경케미컬은 오늘장 조금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애경케미컬도 한번 진단을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가면 좋을까요? 예, 애경케미칼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동반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인데 가장 재미있는 건 애경케미칼은 지속적인 신고가 돌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네. 여기서 애경케미칼이 과연 더 갈까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다크호스 기법으로 오늘 애경케미칼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가, 익절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매수 가능 밴드 범위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오늘 대응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가장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애경케미칼이 단연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앞서 SY에서 설명드렸던 가장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던 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개 중심 캔들을 하나의 캔들로 묶어본다면 일부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 그리고 매도세가 나온 구간 그리고 이에 따른 일부 물량을 쥐고 있는 구간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이는 다크호스 라인을 또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온 시점에서 이 물량들은 다크호스 라인을 돌파하는 물량들은 정말 단순하게 그냥 매집의 관점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아니라 정말 강한 매수세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아래에 매수세 우리가 매집 이 물량을 한번 본다면 거래량을 본다면 매수세가 강하게 반영된 구간에서 캔들이
뚜렷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크호스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쥐고 있는 강한 상승이 나타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앞서 SY에서도 설명드렸던 일부 주가의 이탈, 어느 정도 하방 경직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구간을 우리가 매수 전략 가능 밴드 범위로 우리가 취해볼 수 있겠죠.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23,700원 구간부터 지금 21,900원 구간, 이 밴드 범위를 매수가, 저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만 원 지금 현재 이탈한 구간이 19,400원 구간, 19,400원 구간에 저희가 손절가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이 다크호스 돌파 구간인 1차 돌파 구간인 26,2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현재 다크호스 상단선 구간인 28,800원 구간.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음봉으로 출발하는 종목에서 이 매수세를 돌아서 나오는 그런 위치에서 간다라고 하면 현재 가능 범위가 지금 이 갭이 지금 현재 양봉을 이틀 동안 그려줬던 이 꼬리를 달았던 캔들의 구간이 현재 일부 물량들을 흔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내에선 충분히 주가의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약세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일부 흔드는 물량, 이때다 싶어서 흔드는 물량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강한 매수 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도세가 또한 쉽게 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은 그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왔던 종목들을 쉽게 급락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배경은 쉽게 들어온 물량들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근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 다크호스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수세 또한 거래량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눌림이냐 혹은 하락이냐, 이 초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눌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는 향후 반등 흐름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앞서 브리핑을 드렸던 대로 혹은 우리가 기술적인 악재라든지 리스크가 시장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에 우리는 손절 가능 밴드 범위도 2만 원대 이하 구간, 2만 원대 의미 있는 상승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애경케미칼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18,000원대 구간 역대 신고가를 돌파한 시점에선 애초에 움직임 자체가 좀 다르고 기업 자체가 탈바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은 한번 꾸준하게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시장과 산업을 접목해 매매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상향 흐름, 61선의 우상향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크호스 하단선에서의 상승 흐름은 이 기업이 애경케미칼과 같이 시가총액이 3조 가량 되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매수세의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애경케미칼 한번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지켜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경케미칼은 현재 음봉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대응에 좀 더 정확한 갈피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애경케미칼 차트 분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애경케미컬도 마찬가지로 차트 이제 통해서 설명 도와주시면서 우리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3% 넘게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애경케미컬의 매수 가능한 라인은 21,900원에서 23,700원 사이를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19,400원 선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사실은 계속해서 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올해 한 4월부터 최근 2달 정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에너지 잘 받아갈 수 있고 현재 구간 좀 눌림으로 보여진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윤세림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튀어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도 두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명과 타점까지 잡아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은 바로 재건 관련된 종목 SY였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음극재 관련주인 애경케미컬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